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질문했었던 게 바로 지각 변동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지각 변동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지각 변동만 집중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각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부터 동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밀도가 아주 높은 핵이라는 층이 존재합니다. 멘틀이라는 뜨거운 암석층이 핵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멘틀층을 덮고 있는 것이 지구의 표면에 해당하는 지각입니다. 지구의 외피에 해당하는 지각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판은 인간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느린 속도, 매년 몇 센티미터씩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활동해온 화산의 95%가 그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개의 판이 움직이면서 충돌하게 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또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해양판이 해구를 통하여 멘틀 속으로 침강하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해양 지각으로부터 물이 방출되면서 상부의 멘틀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충분한 양의 마그마가 축적이 되면 지표면으로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화산입니다. 세계 최대의 화산국 인도네시아는 세 개의 판이 서로 부딪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22개의 활화산이 불을 뿜어내는 캄차카 반도 역시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죠. 4개의 암석권이 만나는 판의 중심에 있는 일본. 해마다 화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판이 밀집되어 있는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은 화산과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잘 봤죠. 이렇듯 지각 변동이라는 건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딪혀서 만들어질 때 그 움직임이 지표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들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생대와 신생대에 있었던 지각 변동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또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 땅을 흔들었던 화산 활동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제 바위의 이 절벽들은 전부 다 화산재입니다. 이 응암청의 두께가 약 350m 이상인데 그렇게 두껍게 쌓였다는 것은 화산 폭발이 심하게 일어났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마그마가 화산재의 형태로 굳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기암괴석의 형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주황산은 험준한 산세의 위용을 통해 후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지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땅이 이곳 한반도였다고 말입니다. 백악기 시절 화산활동의 중심 무대는 남부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지방에서도 화산활동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화산지대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 백악기에 일어났던 그 화산활동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대륙 지각 아래로 태평양의 그 해양 지각이 밀려 들어가는 그런 섭입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섭입되면서 그 섭입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그 위에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100만 년과 2100만 년 전 사이 유라시아판으로부터 태평양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동해가 생겨났고 한반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두산은 6번의 네, 잘 봤죠?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 바로 불국사 변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변동은 이 경주 지방,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마그마가 많이 관입했던 지각 변동이죠. 그래서 청송의 주황산도 화산 폭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도 중생대에는 2번의 더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 있었던 지각 변동이 송림 변동이고요. 중기가 대보조산 운동, 그리고 후기가 불국사 변동입니다. 자,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냐면 우선 송림 변동에 의해서는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이 만들어지고요. 대보조산 운동은 불국사 방향의 구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선들은 2차 산맥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또 불국사 변동과 대보조산 운동에 의해서 화산 활동도 있었지만 그 화산이 터지지 못하고 마그마가 땅속에 관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화강암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화강암은 훗날 계속 침식을 받으면서 돌산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침식 분지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생대에 있었던 지각 변동을 중심으로 한번 또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2500만 년 전 일본이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 동해가 형성되고 한반도가 융기합니다. 이때 동쪽이 더 많이 융기해서 태백산맥을 이루며 지금과 같은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높은 동쪽에서 낮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에 네, 지금은 신생대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죠. 네, 동해가 형성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정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뭐 2500만 년, 2000만 년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때 바로 지각 변동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까 전에 동영상에도 보였죠. 어떻게 됐어요? 한국 방향의 구조선이 만들어졌고요. 바로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같은 1차 산맥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솟아오른다. 우리 융기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지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는 큰 하천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대하천이 형성되게 되었죠. 또 그 과정 속에서 고이평탄면이라든가 감입, 공유, 하천 같은 것들도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내용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생대 지각 변동, 초기에 트라이아스기, 송림 변동이 있었다 그랬죠. 자, 송림 변동은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어디였어요? 바로 이런 북부 지방에 형성된 구조선이 바로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입니다. 자, 중기에는 대보조선 운동이 있었죠. 이건 중남부 지방의 중국 방향의 구조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도 관입을 시켰죠. 자, 후기에는 불국사 변동이 있었고요. 이런 불국사 변동은 대보와 함께 화강암을 관입시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것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리를 해보면요. 구조선은 금이었기 때문에 그럼 근간자리가 약해서 하천이 유도되게 되고요. 그 하천은 땅을 깎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산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2차 산맥이라고 부르죠. 또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되고 이 화강암은 우리나라의 27%나 되는 흔한 암석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암석이
돌산을 형성하고 침식 분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생대 지각 변동은 어떤 영향을 주었죠? 바로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 신생대 운동이죠. 자, 이 신생대 운동은 한국 방향의 구조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요와 같은 방향이 한국 방향의 구조선이죠. 자, 그리고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만들었죠. 자, 서쪽은 완만한데 동쪽이 이렇게 높은 융기축이 어디에 있게 되었어요? 바로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산맥들, 융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맥들이 바로 뭡니까? 1차 산맥이에요. 함경산맥이나 낭림산맥, 태백산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한강, 금강, 영산강, 자, 이와 같이 대하천들 또는 섬진강, 낙동강. 자, 이게 우리나라의 5대 하천이죠. 이런 하천들은 전부 다 이런 높은 산지에서부터 시작한 하천들입니다. 자,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평평한 면이 나타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융기죠. 가미공류하천도 똑같이 융기입니다. 자, 나중에 가미공류는 하천할 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신생대 지각 변동까지 한번 정리를